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금이야 오기야 하며 귀하게 키운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외동딸이에요. 남들은 자식이 하나여서 어쩌냐고 걱정했지만 전혀요. 저는 충분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세대를 겪어본 분이라면 딸 하나 낳아 키운다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고 힘든 일인지 길게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저 역시 견디며 살아야만 했고요. 눈물로 키웠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더 열심히 키웠습니다. 보란듯이 잘 키워서 보여주겠다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노력했죠. 다행히도 그런 제 마음을 딸이 알았는지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잘 자라주었고 재작년에 결혼식도 잘 마쳤습니다. 근데 얼마 전 제 손으로 직접 저희 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호통을 치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딸 자식에게 이상한 바람 넣어서 이혼시키려 하냐고 그런 사위를 어떻게 만나냐며 혀를 찼지만 남편은 늘 사위라고 하면 껌뻑했거든요. 저희 사위가 돈을 잘 법니다. 이번에 가본 신혼집도 50억이 넘는다고 하대요. 옷 파는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옷을 파는지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저희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사위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그냥 한눈에 딱 봐도 나이 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올해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 저희 딸보다 12살이나 많다고 자기랑 같은 띠라고 웃더군요. 그 당시 저희 딸이 28살이었고 사위가 40살이었습니다. 워낙 나이 차이가 심하게 나던 탓에 처음엔 그리 달갑진 않았어요. 근데 직접 만나서 하는 일을 들어보니 그때부터 저희 남편이 푹 빠져버리더군요. 남자가 사업하느라 바쁘게 살다 보면 여자도 만나기 힘들고 결혼도 늦춰지는 거라며 평생 사업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찌나 사업하는 사람 마음은 잘 아는지 저희 남편은 평생 직장인이었거든요. 은퇴 후 지인 사업을 도와주고 있고요. 물론 저도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언뜻 들어봐도 돈이 많은 사람 같았고 한쪽으로 너무 기우는 결혼 아닌가 싶어 그때도 사실 답답하긴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 것보단 많은 게 좋잖아요. 복에 겨운 생각이라며 넘겨버렸죠.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딸에게 가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둘이 어떻게 만났고 어떤 사람이냐고 평생 남자친구 이야기 한 번 안 하다가 이렇게 대뜸 결혼한다고 소개해주냐며 혹시 임신이라도 한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딸에게 하냐며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보다 더 놀라는 눈치였어요. 작년에 아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연락도 자주 오고 그러다가 가까워졌다면서 처음엔 저희 딸도 걱정이 많았다고 하네요. 많이 기우는 결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더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었는데 남자친구가 워낙 헌신적으로 매달렸다면서 예전에 저희 딸이 발목을 심하게 다쳤는데 그땐 거의 매일 와서 데려다주고 그랬다네요. 그러면서 딸은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는데 화장을 다 걷어내도 참 이쁘더라고요. 어느 자식이 부모 눈에 안 이쁘겠냐마는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자주 들었어요. 누굴 닮아서 그렇게 이쁘냐고 다들 놀랬죠.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냥 평범하거든요. 팔다리도 길쭉길쭉해서 무용시키라는 소리도 여러 번 들었지만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서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고등학교 잘 마치고 대학교 졸업해서 의류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거기서 사위를 처음 만나게 된 거라고 하네요. 신혼집은 사위가 알아서 준비한다고 했고 요즘은 신혼집 가격에 맞춰서 혼수나 예단을 마련해야 한다길래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몽땅 끌어다가 최대한 기죽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한없이 부족하긴 했었고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때 저희 남편은 항상 싱글벙글했네요. 사위가 양복을 맞춰줬다면서 결혼식 전에 입고 다니며 자랑하질 않나.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사위 자랑을 그렇게나 하고 다니더군요. 그렇게 결혼식도 잘 넘어갔고 신혼여행 다녀왔다며 선물도 받아보고 처음에는 걱정스럽기만 했는데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놓이기도 했네요. 그러다 작년 여름쯤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붙잡고 아프다면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싶다고 했고 60대에 무슨 인공관절이냐며 말렸지만 평소 잘 걷지도 않던 사람인데 연골은 언제 다 달아 없어졌는지 병원에서도 하는 게 좋다고 했고
양쪽 다 하겠다고 하길래 일단 한쪽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와중에 어느 쪽을 할지 며칠 동안 또 고민하더군요. 근데 그걸 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결국 인공관절 수술하는 날 저희 딸이 와서 계산해주고 갔습니다.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굳이 비싼 걸로 골라 사더군요. 자식에게 효도 받는다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근데 그 돈이 다 사위 돈이었습니다. 저희 딸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평소에도 야근이 많은 직장이었는데 사위가 옆에서 그만두라고 그것 때문에 자주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퇴사했습니다. 그러니 병원비든 용돈이든 딸이 보내주는 돈은 다 사위 돈인 거죠. 용돈 때문에도 많이 시끄러웠는데 제가 받기 싫다고 아직은 괜찮다며 몇 번을 말려봐도 딸은 고집을 피웠고 나중엔 소리까지 질렀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자기가 버틴다면서 뜬금없이 이상한 말을 하더니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고 가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불안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새로 옮겼다는 신혼집은 가볼 수가 없었거든요. 가끔 그 집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리 중이라는 말만 하길래 내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딸은 괜찮다고 말리더라고요. 그 신혼집에 대해서는 저보다 제 남편이 더 잘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옆에서 언뜻 들어보니 그게 50억짜리라며 집 앞에 한강이 다 보이고 다리 위에 뭐가 지나가는지도 다 보인다고 한동안 그 집 노래만 불렀으니까요. 집값까지 저리 비싼 곳이라고 하니 왠지 모르게 찾아가기가 더 힘들었고 딸에게 힘들지 않냐는 연락만 하면서 와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저희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만 하길래 아니 우리가 바다 건너 지내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면 한 번에 갈 거리에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지금 가겠다고 했죠. 딸은 계속 멈칫하며 대답이 없길래 집안 정리가 덜 끝나서 그런 거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 근처에서 만나자고 밥이든 커피든 뭐든 간에 나는 지금 바로 출발한다고 하고 전화기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딸에게 주소를 받아서 남편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찾아갔어요. 그 근처에 도착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도착했는데 내 눈이 이상한 건지 남편 귀가 이상한 건지 50억이라는 돈이 보통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제 눈에는 그저 허름한 아파트 같아 보였어요. 요즘 지은 아파트도 아니고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근처 상가 건물 앞에 서서 주변 아파트를 구경하고 서 있는데 저 멀리서 저희 딸이 웃으며 오더군요. 예전보다 살도 더 빠진 것 같았고 푸석해진 느낌이었지만 밖에서 보니 더 반가웠네요. 오자마자 제 팔짱을 끼며 어떻게 잘 찾아오셨냐며 안기는데 주변에 그 비싸다는 아파트들은 더 이상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딸 얼굴 보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디 카페라도 가려고 했는데 저희 딸이 화들짝 놀라며 그러더라고요. 바로 앞에 집 놔두고 왜 카페에 가시냐고 근처 빵집에서 빵 좀 사다가 집에 가서 같이 먹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얼굴만 보면 되니 괜찮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희 딸 손에 붙들려 신혼집에 들어갔어요. 밖에서 볼 때랑 들어가서 볼 때랑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현관 문짝들도 왠지 더 튼튼해 보였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밖에서 볼 때랑은 전혀 달라 보였네요. 그렇게 집안 구석구석 구경도 하고 밖에 한강이 보이는지 뭐가 보이는지 다른 곳은 별 관심도 없었고 주방만 들어가서 한참 동안 봤네요. 뭘 해먹고 사는지 냉장고도 열어보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해다 주려고 했어요. 딸과 함께 식사 준비도 도와주고 있었는데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다 되어갔고 사위 도착하기 전에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슬 짐가방을 챙겨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방에서 웃으면서 나오더니 사위가 야근이라 늦을 것 같다면서 저보고 더 있다 가시라고 붙잡는 겁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다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저희 딸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입이 툭 튀어나와서는 가지 말라고 제 손을 잡더군요. 결국 그러자고 했고요. 그렇게 딸과 저녁 식사도 하고 연속극 틀어놓고 이야기도 하면서 오랜만에 단둘이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11시가 다 되어갔어요. 늦게라도 집에 가려고 했지만 사위에겐 이미 다 이야기해놨다면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가시라고 하길래
못 이기는 척 그러겠다고 했어요. 비어있는 방은 많아서 짐 정리가 끝난 방이라고 하길래 거기서 하룻밤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딸하고 마주보고 누워서 이야기하다 보니 걱정되었던 마음이 놓여 그런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고 꿈도 안 꾸고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그때 어렴풋이 들리는 딸의 목소리에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맞은편 방에 어떤 소리가 들렸고 저희 딸의 한숨 소리 같았어요. 언뜻 사위 목소리도 들렸고요. 딸은 싫다고 했고 사위는 점점 짜증내고 무슨 상황인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번엔 침실 쪽이 아니라 주방 쪽에서 남자들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방문을 열어 현관에 슬쩍 보니 손님들이 온 듯했어요. 구두 여러 켤레가 있더군요. 사위가 데려온 손님인 것 같았습니다. 밤에 회식하고 집으로 데려온 거겠죠. 당연히 집에 있는 사람은 짜증이 나고요. 저도 여러 번 겪어봐서 우리 딸이 저러는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냥 문을 닫고 자려고 하는데 건너편 침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위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그러자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침실 문틈으로 저희 딸이 보였는데 침대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보고 있나 했는데 침대 위에 웬 옷들이 여러 벌 놓여 있더라고요. 이 오밤중에 그걸 입고 어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사위는 저렇게 취해 있는데 집에 손님까지 불러놓고 너무 이상했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사위가 또 방으로 들어갔어요. 언뜻 들어도 거기서 실랑이를 하는 듯 했네요. 저희 딸은 있기 싫다고 하는 것 같고 사위는 중간중간에 버럭 화를 내기도 했고요. 그렇게 얼마 뒤 침실 문이 열리는데 저희 딸 몰골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무릎이 훤히 드러나는 노란색 원피스를 오밤중에 갈아입고 사위랑 같이 나오는데 얼마 뒤 주방에서는 박수 소리가 들렸고 재수씨가 이쁘시다 어쩐다 하면서 아주 지들끼리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옷이야 바지든 치마든 손바닥만한 거 입고 다니니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 마누라 이쁘게 입혀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도 그렇지 제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조심스레 주방 쪽으로 가봤는데 사위는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듯 했고 제 딸은 사위 옆에 앉아서 같이 온 손님들에게 술 따라주고 있더군요. 잔이 비었다고 사위가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또 잔뜩 주눅이 들어서 잔을 채워놓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걸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데 손님으로 온 어떤 남자가 대뜸 저희 딸의 손목을 잡더니 노래 한 곡 불러보라면서 시키고 사위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희 딸 반대쪽 손목을 잡으면서 빨리 부르라고 시키는 겁니다. 가만히 뒀다간 더 심한 꼴을 볼 듯해서 제가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남의 신혼집에 와서 어디 손목을 잡고 그러냐고, 너는 왜 멍청하게 그걸 다 참고 있냐고 당장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 중 한 사람은 잔뜩 취했는지 혀가 있는 대로 꼬여서 저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노인네가 왜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냐고 귀신인가 하며 비우는데 앞에 있던 얼음통을 그냥 부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위도 정신이 좀 돌아왔는지 저보고 장모님 아니시냐고 하며 장인어른 도가니는 좀 어떠시냐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눈이 돌아갔죠. 아무리 술에 취해도 그렇지 어디 장인어른 무릎을 그따위로 부르냐고 제가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위는 대꾸도 하지 않고 웃기만 하더군요. 사위가 웃으니 주변 손님들도 웃기 시작했고요. 내가 저렇게 웃음거리가 돼도 상관없고 내 남편 무릎이 도가니 소리 들어도 괜찮은데 우리 딸이 저딴 취급받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저희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위는 무슨 배짱인지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희 딸은 오는 내내 울기만 했고 저는 그런 딸의 손을 붙잡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자고 있었고 원래 딸이 쓰던 방에 들어가서 눈이 퉁퉁 부은 딸을 침대에 눕히고 저도 그 옆에 앉아 밤새도록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 딸이 무슨 취급을 당했는지 묻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딸 방문을 열어보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왜 여기서 자고 있냐고 무슨 일이 있냐면 놀라길래 거실로 나가서 전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진 남편도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고요. 그리고 딸이 일어나서 아침을 챙겨 먹이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옆에 앉아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신혼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친정집에 갑자기 와서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말렸고요. 저희 딸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신혼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저희 사위가 술만 먹으면 저렇게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애했을 때는 저런 줄 몰랐는데 결혼 후 술만 먹으면 시끄럽게 난리를 쳐서 그것 때문에 이웃들하고 문제도 있었고 나중에 결국 신혼집도 옮기게 된 거라면서 술만 안 먹으면 나름 또 괜찮아서 그러려니 하고 참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위가 하는 사업이 워낙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술을 계속 마신다고, 사업이 잘 되면 잘 된다고 마시고 힘들면 힘들어서 마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버릇 중에 술버릇은 절대 끊지 못한다고, 그게 힘들면 언제든지 친정으로 와도 된다고, 아예 짐 싸들고 완전히 와도 괜찮으니 절대 참고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아봐야 속병만 생긴다고 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술 좋아하면 돈이든 건강이든 잃어버리는 거 한순간이라고 했어요. 참는 게 절대 능사가 아니니 당장 집에 가서 그 요상 맞은 옷부터 싹 다 버려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은 다시 돌아갔고 남편은 저에게 호통을 치면서 세상에 어떤 엄마가 당신 같냐고, 잘 살고 있는 딸네 집에 가서 무슨 바람을 어떻게 넣었길래 둘이 손잡고 같이 들어왔냐면서 그 와중에 계속 사위 걱정만 하는 겁니다. 본인 무릎을 도가니라고 불렀는데도 속이 없는 건지 그 뜻을 모르는 건지 그냥 대꾸도 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 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싸들고 온 짐가방의 크기를 보아하니 단순히 온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 큰 가방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난리도 아니었고요.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네요. 이혼하겠다고 하길래 저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마음고생 많았다고 그냥 안아줬어요. 이번에도 술 때문에 싸웠다고 하더군요. 언뜻 들어보니 지난번보다 더 심해져서 밀치고 몸싸움까지 했다고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그 짧은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잘했다고, 잘 돌아왔다고 계속 안아줬네요. 저야 예전에 그런 상황들을 직접 봤었고 이렇게 될 거라고 대충 예상도 했지만 남편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혼자 계속 화를 내더라고요. 한 일주일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뒀습니다. 남편도 속이 상했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혼잣말로 왼쪽 무릎 수술 어쩌고 하는데 순간 천불이 나서 제가 한마디 쏴붙였습니다. 그 수술 내가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최고 좋은 걸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절 보며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해주냐고 묻길래 앞으로 무릎이든 도관이든 한마디만 더 들으면 그 자리에서 나도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다가 그걸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아무 때고 괜찮으니 원하면 말만 하라고, 그 자리에서 도장 찍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은 얼마 전에 이혼해서 왔습니다. 남편이 자꾸 뭐라 눈치를 줬는지, 동네 사람들 보기에 많이 신경 쓰였는지 오피스텔을 하나 구해서 지금은 나가 살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오피스텔에 자주 다니면서 식사도 챙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옵니다. 요즘은 복직 준비하느라 바쁜 것 같네요. 가게를 하나 차려볼 생각도 있다고 하길래 뭐가 되었든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려고 합니다. 남들이 주변에서 저에게 뭐라고 하든, 잘 살고 있는 딸에게 바람 넣었다고 하든 절대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결혼하든 아니면 혼자 지내든 이제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50억짜리 집에서 지낼 때보다 작은 오피스텔에서 지내는 얼굴이 더 밝고 행복해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만 지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술버릇, 그거 고치기 힘들죠.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버릇이고요. 본인뿐 아니라 주변까지 다 망가지는데 그걸 평생 어떻게 참고 지내겠나요? 아주 잘하셨고요.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썰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